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감소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조정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5일째 상승해 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0.8% 올라 9,627로 마쳤습니다. 티모시 갈티너미 재무장관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남에 따라 정부의 금융 구제책을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1년 전 붕괴 위기 때보다 나은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나흘 연속 랠리에 따른 부담으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영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선 밑으로 떨어졌고 독일은 닷새 연속 올랐습니다. 앞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하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르면 DTI가 서울은 최고 60%, 인천, 경기 지역은 최고 70%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째 랠리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다우는 9,600을 넘기면서 올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0.8% 이상 상승해 9,627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고용지표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프록트앤갬블 등 기업들의 주요 실적 전망이 또한 상향 조정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가도 나흘째 올랐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9,600을 넘겼고 올 최고치까지 올라섰어요. 예, 일단 뭐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 전고점을 뚫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우도 좀 가볍게 여전히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회복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뭐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는 일단 원유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점도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개당 전에는 고용지표 호재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데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먼저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많이 견인했습니다. 네.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유가가 반등, 정시는 상승세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호재도 있었고 유가가 또 오른 것이 에너지주 관련해서 호재가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은 고용지표 성적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실적 전망을 보시면 일단 미국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5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 한 2만 6천 건 정도 감소가 했는데요. 예상치가 한 56만 건 정도 하회하면서 일단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감원 추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냈었고요. 일단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608만 8천 건으로 전망보다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자세한 사실은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일단 저기 보시면 저기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청구 건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합해가지고 보시면요. 좀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 호전감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 4주 연속 평균치는 아직은 하락으로 추세를 좀 잡지 않는데 일단은 최근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아마 4주 연속 그 월 평균 청구 건수도 좀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일단 좀 많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고용지표 때문에 개장 전부터 사실상 호재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좀 가린 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7월 무역 적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다고요? 예, 일단 그 미국 7월 무역 적자가 일단 한 320억 달러 정도로 좀 나오면서 일단 전년 대비 한 16% 정도 무역 적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10년 내 최대치로 일단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악화됐는데요. 네. 일단 이게 어제 미국 증시에 좀 많이 영향을 안 나타냈던 이유가 좀 자세히 보시면 예. 일단 미국 7월 수입이 한 4.7%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한 2.2% 증가하면서 오히려 수입이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원유나 컴퓨터, 자동차 등의 이제 수요 증가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입 확대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 수입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증시 안 좋게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소비의 국가고 소비로 이제 지탱되다 보니까 일단 소비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 민감적인 그런
나타내는 그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 증가에 따른 뭐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 적자 폭이 그렇게 뭐 정시 지표에 그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네. 일단은 그 무역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증시에 좀 많이 아직은 좀 호전적으로 좀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7월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언뜻 악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수입이 늘었는데 그 부문이 컴퓨터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야말로 미국의 소비 그리고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탓에 오히려 7월 무역 적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은 못했던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별 소식을 조금 들어볼 텐데 프록터 앤 갬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실상 소비에 있어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 그 소비 전체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이 됐다고요? 예, 일단 소비 중에 하나 제일 중에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P&G 프록터 앤 갬블인데요. 일단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와 그다음 신제품 출시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좀 상향됐습니다. 한 4.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이제 항공업종을 좀 약간 상승으로 좀 전망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을요? 예, 투자 의견 상승 전망하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US 에어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각 한 17.8%, 12.2%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키면서 월트 디즈니나 타임워너, 그다음 CBS 같은 종목들이 한 3%에서 한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주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민감하게 좀 반응했었는데요. 네. 전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좀 말도 좀 많았는데 예. 일단 그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만약에 실시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게 시장에 펼쳐지면서 오히려 좀 많은 상승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특히 뭐 엑슨모빌 같은 그 대규모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도 좀 많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예. 경기 민감에 좀 가능했던 기술주 중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3%대 정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아마 시장을 좀 많이 좀 호전적으로 좀 이렇게 변모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한 10,000건 정도가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휴 이번 주는 한번 좀 쓸어내리면서 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됐는데 다음 주 일정을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예. 어떤 중요한 또 지표가 발표되나요? 일단 다음 주 미국 증시 주요 일정으로 일단 15일 날 화요일 날 일단 7월 일단 내일 뭐 증시부터 일단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전망치가 좀 약간 상향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방 재정 지수도 한 1,800억 불에서 이제 한 1,400불 정도 일단 오히려 좀 연방 재정 지수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8월 그 수입 물가라든지 8월 수출 물가도 일단 전망보다는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전망치가 좀 상향될 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증시 이제 주요 일정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 일단은 15일 화요일이죠. 월요일은 그 큰 지표가 없습니다. 15일 화요일 날 7월 기업 재고와 그다음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8월 소매 판매가 있는데 일단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좀 이렇게 기출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8월 산업 생산 그리고 9월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산업 생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네. 19일 날 목요일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 8월 건축 허가 건수, 그다음 8월 주택 착공 건수인데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8월 주택 착공 건수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일정을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관련해서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유럽 쪽도 한번 마감 상황 알아보죠. 영국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빠지고 독일이 계속 상승세를 탔네요. 예,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일단 미국 증시의 초반 상승세와 함께 상승에 함께 영국의 이제 기준금리 동결 호재가에도 불구하고 또 5일 만에 일단 랠리에 따른 가격 부담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상승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좀 상승으로 시작했는데요. 가격 부담 때문에 아마 혼조세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중에서도 약간 상승을 좀 마감했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가격 부담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추세적으로 전혀 뭐 일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뭐 기간 조정 정도로 일단 한번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또 전일 1년 만에 5,000선을 넘기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0.3% 정도 하락하면서 4,987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앞서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유가가 나흘째 오른 셈이죠? 예, 유가 나흘째 올랐습니다. 일단 72불 정도 이상으로 좀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일단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함께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 힘이며 나흘째 이제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일단 리포트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특히 미국과 아시아 쪽에 이제 석유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에 대한 이제 그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면서 네. 아마 유가가 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가가 그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결로 가격 생산 동결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표를 아마 보시면 제가 원유 재고 그 감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2007년부터 이렇게 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네. 예, 어제 이제 발표했던 거 나타냈는데요. 2009년 7월 24일까지 나타냈는데요. 일단 원유 재고 감소가 보시면 590만 배럴 정도 일단 감소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시장에서 전망했던 한 15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오늘 원유 재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감소가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일단 그 이면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무래도 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면서 아마 제조업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원유 쪽에서 많이 감소가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요 증가 전망 그리고 재고 감소 때문에 원유가 한 4일 연속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달러 약세도 좀 일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또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0.37% 하락해서 76.80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뉴스타라 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은 금통이 열었죠. 기준금리 7개월째 2% 동결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은 뭐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이후에 얘기했던 이성대 한은 총재 발언이 조금 파장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뭐 폭탄 발언이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크게 요동을 쳤죠.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어제 하루 시장은 그야말로 이성태 쇼크에 빠졌다고 해도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었는데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발언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당초 시장은 이 총재가 한 8월 수준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8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하면요. 네. 아직 경기 회복세가 좀 불투명하다. 금리를 올리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발언인데요. 근데 예상과 달리 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실제 금통위부터 보면요. 금리가 일단 7개월째 2%로 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이성대 총재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한번 보면요. 지금의 금융 완화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도 완화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예. 금융 완화 강도가 강하다. 이 말은 돈이 상당히 시중에 많이 풀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기준금리가 올라도 완화 상태다. 이 말은 금리를 올려도 돈이 풀려있는 상태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올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예.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채권 시장부터 보면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회사채 3년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5.5에서 5.67로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3년물 같은 경우는 4.29에서 4.50으로 아주 급격하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원래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6포인트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코스피는 왜 올랐느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성태 총재에게 한 방 먹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초 정부는 계속해서 출구 전략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해왔었는데 어제 또 이성태 하는 총재의 발언을 보면 또 정부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일단 시장이 쇼크를 먹었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중현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나 모두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총재가 통화 정책은 하늘의 몫이다 이러고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인데요. 예. 한번 이걸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명박 대통령 8월에 했던 발언입니다.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직 출구 전략은 이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은 금리 인상 문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진동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현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성태 총재의 발언 같은 경우는 8월과 9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8월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분위기만 좀 냈었는데 9월 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해도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상당히 대조적으로 말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본래 이 총재 상당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그러게요. 때문에 말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말들을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매번 상당히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유지를 하든 이것은 하느님에게 있는 권한이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눈이 밝혀왔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매파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같은 상황 이제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근데 이 총재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5개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정부 방침이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총재를 잇는 새로운 총재는 아무래도 MB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작심한 듯이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입지는 좀 좁지 않겠느냐, 원하는 대로 금리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쨌거나 한은과 정부가 약간 좀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한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해도 금융 완화 상태다 이렇게 이성태 총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시기를 놓고 오히려 저울질들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를까요? 일단 결정은 금통위가 할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기로는요. 연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총재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네. 그때까지 아마 지금 현재 2%인 금리가 한 3%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상되는 기준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이런 점을 묻는다면은 네. 이번 발언을 통해서는 부동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는데요. DTI 규제 이런 것들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2, 3개월 정도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봐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경기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리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세계 경제가 아직 더블딥 우려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네. 있고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나 아니면 투자가 늘어나는 추이들도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좀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총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나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되는 정도를 주목을 한번 해보면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
것도 미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어제 기업 측 어떤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룹이긴 하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출구 전략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부양 기조를 좀 유지해줬으면 하고 바랐다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점을 주장하는 게 맞는데요. 예. 일단 뭐 저금리여야지 조달금리가 싸고 감세를 해줘야지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근거로 어제 내세웠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더 해야 한다. 투자 확대, 투자 더 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 좀 시기상조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회장단 작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시장도 아직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비정규직법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엄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가 물론 고환율 제도를 유지를 해주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준다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사실은 맞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쟁력을 이럴 때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환율도 떨어지고 금리도 오를 텐데 그런 상황에 기업들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율이 어떻게 요동치던 간에 어떤 내재적으로 어떤 가치를 키우면서 체질 개선하는 작업들이 미리미리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소식도 좀 두 가지 연달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째는 미국 자동차 딜러들이 지금 현대차 딜러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고요. 둘째는 금호종금 컨소시엄이 지금 미국 맨하탄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 중에 하나를 꼽히고 있는 ARG 빌딩을 입주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소식 연달아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미국 현대자동차 소식부터 들려드리면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선전했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꾸준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 파악이 되니까 현대차 딜러로 전향하는 케이스들이 현지에서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절대치는 물론 메이저 회사들보다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GM,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곳들이 딜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전속 딜러를 486곳으로 52곳이나 늘렸다. 불황에서도 기회를 좀 찾았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곳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호종금 소식 말씀드리면 맨해튼 ARG 빌딩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맨해튼 3대 랜드마크로 불리는데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나 크라이슬러 빌딩하고 같이 메이저 빌딩 중 하나입니다. 뉴욕의 그 전경을 살펴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빌딩을 금호종금이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벌써 가격이 8억 달러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5배 이상 남긴 것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금호종금이 ARG 빌딩을 인수하거나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딜러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 모두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전한 위기에서 기회를 찾은 케이스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조사를 보니까 올해 추석 상차림하는 데는 약 한 평균적으로 16만 6천 원이 들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비용은요. 사실상 지난해보다 한 8% 정도 오른 셈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죠.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서 또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요. 뭐 일면 보면은 만두를 드시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모두 신문에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일단 물가 보면은 최근 추이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2%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이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번 회의도 개최가 된 것인데요. 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정부가 직접 가격 비교를 해줘서 경제를 촉진시킨다면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현선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닷새째 랠리를 펼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다우의 경우 올라섰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선 데 이어서 또다시 지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우가 0.84% 상승해 9,600을 넘긴 9,627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좋게 발표가 돼서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개장 전부터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한 프록트앤갬블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유가도 나흘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